네, 안녕하세요. 지금 성북구에서 아이들 책 읽고 있는 영희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어진 시간 10분인데요. 앞에서 영어 수학 아무리 잘해봤자 국어 망하면 다 망하는 거 아시죠? 네, 국어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국어는 학생들이 이런 말 합니다. 선생님,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답이 없고 길이 없어서 답답하실 텐데, 제가 이제 20년 강의하면서 느꼈던 성북구 학생들 특징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어머님들도 있으실 텐데, 당연히 꾸준한 독서와 쓰기 훈련이 중요한데, 정석법 중요합니다. 맞춤법 띄어쓰기를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정말 고생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악필이면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글씨를 정말 엉망으로 써요. 그래서 히읗을 이상하게 써서 마이너스 1점씩 깎이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석법, 뭐 나중에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띄어쓰기 맞춤법 문장 보호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것들이 뭐 창의성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잘못된 교육입니다. 정석법은 되게 중요해서 저는 원고지 쓰기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고지를 실제로 쓰는 것이 좋고, 글자 수에 맞춰서 정석법을 지키는 게 초등학교 때 좋고요. 첨삭을 통해 문장의 완성도를 올려야 되는데, 초등학생한테 말 걸면 아이들 어떻습니까? 단어만 말합니다. 뭐 이렇게 단어만 말합니다. 문장을 서술하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로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대화할 때도 그거를 자꾸 잡아주셔야 머리 구조가 생기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옆에서 봐주시면 되는데, 부모님이 관심을 속 터지신 거죠. 이제 싸우고 갈등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도 초등교육은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하시는 중학교 국어입니다. 이제 갑자기 수행평가가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글쓰기, 발표, 과제가 있고 내신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시험에 관련해서 문법과 시험범위 지문이 들어가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게 몰려와요. 그러니까 시험과 수행평가가 몰려와서 아이들이 허걱허걱하면서 따라합니다. 그럼 수행평가 뭐 부모님이 해주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챗GPT 그대로 옮겨 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 같이 빡점 맞는 경우도 있어요. 챗GPT의 내용을 독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복붙해서 내가지고 아이들이 한간에는 어떤 수행평가에서는 답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해력이 떨어지면 챗GPT로 검색도 못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활용할 줄 몰라서 명령 쓰는 거에서부터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독해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내신 시험에서 제가 보기에 중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 문법입니다. 국어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 15 정도가 있는데, 뭐 음절, 끝소리, 기체, 자음동화,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 듣고 문제집을 풀어야 될지, 이게 그냥 집에서 혼자 한다고 잘 되지가 않아요. 인강을 보시든 아니면 뭐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든 국어 문법을 등한시하면 고생합니다. 이제 이것이 고등학교로 이어질 거고요. 시험 범위의 지문들 당연히 독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적인 강사에게 꾸준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국어 문법이 그대로 고등학교 때 이제 언어와 매체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수능에서 최대한 영향을 많이 차지해서 중학교 국어는 문법과 지문을 분석하는 훈련을 잘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국어, 이제 수행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세부 특기 상황과 연결되면서 뭐 특목고니 어디 가면 뭐 그 생활기록부 잘 써주니 이러시는데, 이제 이것도 다 다른 말이고요. 실제로 수행평가를 잘해야 세부 특기 상황을 잘 써줍니다. 수행평가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름이 이렇죠. 수학을 해. 그러면 수학을 미적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미적분 책을 봅니다. 미적분 책을 보고 관련된 수행 과제를 해요. 그럼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세부특기사항의 내용을 기재해주는 방식인데, 이게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이거 할 사람 하면 가위바위보해서 나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정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게 실제로 내신에 학종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와 세부특기사항에 들어갈 글쓰기 작업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PPT 작업들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마 뒤에서 설명 들으시겠지만 고교학점지에 들어가면 이 세부특기사항이 더 중요해집니다. 꼼꼼하고 촘촘한 기록이 필요해서 학교 생활을 잘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지문을 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문이 30-4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험범위에 30-40개의 지문이 나오면 그걸 외워서 풀까요? 절대 안 됩니다. 독해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평소 모의고사 지문풀이 능력을 길러야 모르는 지문을 한번 보고
독해하고 쟁점 파악할 줄 알아야 고등국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 안 나오는 게 지금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거의 모의고사 지문들을 활용해서 시험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제가 이 성북구에서 본 학교는 시를 60개까지 낸 학교를 봤어요. 그럼 시를 60개를 외우는 게 아니겠죠. 근데 시에 대한 분석 능력을 길러야 그 시험이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국어가 어렵고 사고력과 독해력을 길르는 것이 핵심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수능국어 한번 보시면 이건 현행입니다. 화법과 장문이 아까 말씀드린 문법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학 15개, 독서 15개, 언매 5개 나오는데 이 언어 매체에서 다섯 문항이 아까 중등 문법에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한 개라도 틀린 학생이 인서울을 붙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하나라도 틀리면 인서울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이 바로 내려가요. 무슨 말이냐? 문법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 때 국어 문법 잡아놓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건데요. 당연히 분석 능력을 길러야겠죠. 그런데 수능이 진화하고 있어요. 왜냐면 변별력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킬로미터이다 뭐다 하는데 잘 보시면 별의별 지문이 다 나옵니다. 화학, 금융, 기술, 뭐 처음 보는 지문도 나오고 시장과 철학 이런 지문이 나오는데 그럼 그거를 이제 대치동에서는 한간에서 우리 학생이 금융지문 문제 못 푸니까 금융교육을 시켜야지 해가지고 금융특강을 듣게 하는데 그 소용 없습니다. 독해력과 문해력으로 푸는 거지 그것을 금융 배경 지식을 많이 하는 학생이 금융 문제 한 문제 맞추려고 수업 듣게 하거든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독해력과 사고력과 쟁점 파악 능력을 길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중시해야 되는데 이 지문이 긴데 독해를 잘못하고 그 독해 패턴만 찾고 뭐 형식이나 스킬에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답이 두 개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고등학교 다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엄마 국어 답이 두 개로 보여. 근데 여기서부터 등급이 나눠지는데 정확하게 답이 하나로 보이려면 지문에 대한 장악력이 중요합니다. 지문을 장악해야 돼. 한 번에 읽을 때 정확하게 독해해서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지 안 틀립니다. 한 지문당 6개, 7개 나오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지문 독해의 꼼꼼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두 번 읽을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속독을 시키냐? 그럼 속독하면 글자만 읽고 내용은 또 안 읽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문을 장악하고 한 번에 사고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전 독해를 바탕으로 하는 지문 분석 능력이 핵심. 한 번에 완전 독해할 것. 그리고 장악할 것. 장악하고 나서 문제 풀 것.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은 아이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28년 개편안이 있는데 문법은 이제 완전히 통합됐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문법이 선택이어서 아이들이 그 선택을 피해갔는데 이제는 문법이 통합 필수가 됐고 독서 영역, 문법 영역, 화법 장문 영역인데 제가 이제 20년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은 한두 문제 정도가 오답 허용돼요. 1등급은. 문학 영역에서 한 문제 정도 오답하고 화법과 장문에서는 실수 금지, 만점을 받아야 1등급에 이룰 수 있는데요. 1등급이 몇 프로냐? 상위 4%. 그러니까 1600에서 2000명 정도입니다. 제가 20년간 여기서 국어 영역 1등급 받은 아이들 5명 본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등급은 넘사벽입니다.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는데 통상 90점 이상이고요. 두세 문제 정도만 틀릴 수 있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읽기 훈련, 사고 훈련, 독해력 훈련 안 하면 국어 힘들어집니다. 제가 보면 3등급 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1, 2등급이 아주 적은 인원이고 여기 재수생까지 붙겠죠. 그럼 재수생까지 등급이 더 내려갈 수 있는 점이 있는데 그럼 그걸 갖다가 그냥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서 해결된다. 그런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독해를 장악해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빨리 읽기가 아니라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꼼꼼하게 분석하는 훈련이 먼저입니다. 3등급을 찍어야 2등급을 찍고 1등급을 찍는데 1등급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꼼꼼하게 읽히세요. 그래서 모의고사 하나를 풀더라도 오래도록 시간 들여서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독해력과 문해의 핵심 과제. 사실 저는 책 읽기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책 좋은 거 아는데 시간이 없다. 언제 읽히냐? 숙제하고 영어 수업 학원 다니고. 그런데 읽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면 영어 수학을 해도 독해력이 안 되니까 이게 어느 순간 문제 해석 능력이 팍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느끼실 건데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다른 과목이 당연히 지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어머님이 집에서
책 읽어라 해서 책 읽으면 좋겠지만 아이들 스마트폰을 너무 하기 때문에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책 읽기 제대로 안 하고 정독 잘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학생들이 어쨌든 뭐라도 읽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에 단 몇 페이지라도 꼼꼼히 읽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삽입해서 훈련을 같이 시켜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이제 사실 개인 논술 시즌 때는 아이들이 다 논술에 불나방같이 달려듭니다. 6논술을 써요. 나는 논술로 오래 일해가지고 6장을 거의 도박하듯이 쓰는데 그 이유는 논술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마지막 동아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논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고3 때 잠깐 해서 되는 경우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강사의 숙련도와 그 강의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 다르고 막연히 집에서 책만 많이 읽어서 이게 논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초등, 중등, 고등 단계별로 해야 할 논술 가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원에서 혹은 선생님들께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 4등급, 5등급의 유일한 희망. 지금 수리 논술, 약술 논술, 인문 논술, 상경계 논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데 4등급, 5등급 자꾸 때려 맞는다. 그러면 대입 논술 준비를 고2 때는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확대 추세입니다. 그러면 대학은 왜 이렇게 논술을 확대하느냐? 논술로 뽑은 학생들이 평가가 좋다고 합니다. 사법 성취도가 좋고 대학은 그러니까 본고사의 부활을 원하기도 하고 대학도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원소료를 톡톡히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고대도 작년에 비해 올해 논술의 수능 최저 영향이 완화됐습니다. 훨씬 지원자가 많을 거예요. 고대도 논술을 다시 시작했고 모든 대학이 논술을 확대하는 추세고 이 추세가 잦아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 염두를 하시니 좋겠습니다. 가외 강사, 물론 경험의 폭이 좀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본 확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입시의 가장 문제는 카더라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갔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라. 거기에 우리 아이를 맞추려다가 협소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크로스 체크 하셔야 되고요. 학원에 돌아다니는 상담도 받아보셔야 되고 정보도 취합하셔야 합니다. 과외 강사가 집중적으로 배우면 아이하고 관계성도 좋고 여러 가지 편하겠지만 사실 이 과외 강사가 어떤 표본 확보가 어렵고 다양한 학생의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자기 경험만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아이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몇 년씩 과외 강사를 하다가 나중에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시험별 국어 능력이 성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학원 원장님들 사실 다 알고 계세요. 원장님들도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국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국어 챙기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에 발목을 잡는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가서 연계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스킬을 연계해야 되고 각자 주장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두루두루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성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시험 성적 잘 나온다고 독해력, 문해력 나오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국어 상위권이었는데 모의고사 보면 5등급 뜹니다. 그럼 어머니들 이제 기절하시려고 하죠. 5등급, 4등급 뜨는데 그것은 이제 숨겨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실시하는 여러 가지 그 학원의 공신력 있는 시험들도 있을 텐데 독해력과 문해력을 계속 테스트해보세요. 쭉 테스트해보시는데 테스트가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또 문해력이, 독해력이 뒤늦게 발산되는 학생도 있고 일찍 발산되는데 나중에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추이를 보시면서 학생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보를 꼭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필수 우리 아이가 C 분석 못해, 우리 아이가 비문학 약해, 이렇게 정확하게 무슨 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 읽기 수업과 국어 수업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 말씀드렸고 상담 받으시고 성북구에 있는 원장님들이 성북구 전문가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 학원 원장님들하고 상의해 보시고 톡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